성장률 꺾이고 물가가 완전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로에서는 결국은 이제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망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게 없다면은 금리나 시점이라든가 그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 생각했던 것보다는 항상 덜 나올 수가 있고요. 결국은 높은 금리가 이제 길게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채부심에서도 이제 매크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FOMC가 있고 이번 주 6월에 있는 FOMC는 또 평소 FOMC와 다르게 상당히 중요한 FOMC거든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서 좀 정리를 잘 해줬는데 6월 12일에 그러니까 CPI가 나오고 또 PPI가 나오고 그리고 FOMC 회의가 있어요. 아마도 13일 새벽에 저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인데 이제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 3년 기대 인플레 이런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대 인플레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좀 많이 반영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바로 FOMC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FOMC 이번 6월에 하는 거가 특히 중요한 거는 결국 3, 6, 9, 12월마다 연준에서는 경제 전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6월이니까 이제 또 경제 전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했었던 그런 경제 전망에서 여러 가지 그 거시경제 지표를 전망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점도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6월에도 결국에는 점도표가 나올 건데 그게 몇 퍼센트가 될 건지가 결국 올해 현 시점 기준으로 연준이 생각하는 연내에 금리를 몇 번 내릴 것인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점도표 평균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FOMC에서는 24년 기준으로 점도표 평균이 4.625%였거든요. 그래서 이 4.625보다 뭐 이제 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 3월 대비해서 6월의 점도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물론 24년도 중요한데 25년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4년, 25년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준은 FOMC는 정말 중요해졌죠. 일단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소위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물가하고 실업률 저희가 얼마 전에 진짜 자본주의 그 분석왕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그 진짜 자본주의 분석왕을 보시면은 결국은 물가라는 거하고 실업률 하고 상당히 서로 이율 배반적인 관계라는 거를 이제 좀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노동 관련 데이터가 굉장히 지난주에 잘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원래 어떤 사람은 7월에 인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지난주부터 막 선물 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사라지게 되면서 7월이 현재는 이제 완전 배제됐고 그래서 6월 FOMC 하고 아마도 9월을 첫 인하 시점으로 보는 게 현재 시장 주류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40% 넘는 사람들은 올해 한 번밖에 인하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12월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국 대선이 또 11월이니까 여튼 좀 애매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5월 고용 데이터 전에는 분위기 좋았죠. 근데 분위기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CPI, PPI 하고 바로 FOMC 하니까 어쨌든 그런 중요한 날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보면 또 좀 재밌었던 거는 이거는 이제 블벅 기사인데 블벅 기사 보면은 한 6주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동안 지금 달러가 강세인데 이제 연말이 되면 약달러가 될 거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왜냐면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3분기부터는 돈을 엄청나게 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엔화를 강세로 만들고 달러를 약세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를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좀 돈도 풀었으니까 사람들도 기분 좋게 이렇게 만들면서 하는 그런 생각이 한 6주 연속으로 달러에 대해서는 숏 베팅이 많았다 하거든요. 약달러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전부 통수 맞은 거죠. 왜냐면은 고용 데이터가 일단 세게 나왔고 금리 인하 시점이 7월이 아니라 9월이나 12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지금 일단 다 통수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달러 지수가 이렇게 다시 강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일단은 외사 관련 뉴스들을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은 외사 뉴스를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을 해서 오고 있는데 보면은 올해 4번이나 낮춘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지난주 기준으로는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한 번이나 2번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한 번도 많아요. 한 번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여전히 완화적인 사람들은 뭐 3번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7월 금리에서 전망은 완전 포기했다 이런 이제 기사 되겠고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6월 FOMC에서 관전해야 되는 게 당연히 점도표인데 점도표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지표, 특히 이런 분기에 한 번씩 하는 FOMC에서는 경제 전망을 하고 이 경제 전망이 어떻게 보면 점도표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이 점도표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은 결국 요거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면은 GDP 어떻게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실업률 어떻게 될 것 같다. 그 다음 PC 물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어 PC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방 기금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결국 이 4대 핵심 매크로 지표 물가까지 하면 3개죠. 결국 성장률, 실업률, 물가 요 3가지 이게 핵심이고 그걸 베이스로 연방 기금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24년 그 실질 GDP에 대해서는 연준이 2.1%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성장률이 이게 중요한 건데 성장률 2.1%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미국의 1분기 GDP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다 보셨겠지만 1.3% 정도로 나왔거든요. 미국의 분기 GDP는 한국이랑 달라가지고 한국은 분기 곱하기 4 하면 되지만은 미국은 발표할 때 연율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1Q GDP 1.3 나와서 다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뜯어보고 나니까 충격적은 아닌 거 앞으로 되게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됐고 그리고 현재는 2.1까지 나왔고 그리고 뭐 GDP 나우를 보든 아니면 IMF 전망을 보든 다 2.7%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GDP는 2.1% 전망했던 3월 대비해서는 올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국에는 성장률이 얼마나 올라갈까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성장률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 금리 인하는 경제가 좀 안 좋아질 때 그때 내리는 명분이 있는 건데 성장률이 좀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금리나 명분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될 FOMC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 GDP 전망을 어디까지 끌고 갈 건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실업률도 중요하고 PC 물가도 중요하지만요. 특히 이게 IBK 자료를 제가 같이 좀 보면은요. 6월 FOMC 코어가 성장률이라는 거는 뭐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6월 FOMC를 성장률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24년 GDP를 봐볼게요. 여기 중간값이 24년 GDP인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 말까지는 24년에 1.4%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23년 보면 연준 진짜 이거 창피한 거죠. 이게 보시면은 23년 3월에는 미국이 GDP 0.4% 연율로 성장한다고 봤다가요. 이게 0.4% 성장한다고 하니까는 막 온통 금리 내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한 거죠. 근데 6월이 되니까 1% 성장한대요. 그러다가 9월이 되니까 2.1% 성장하고 결국에는 2.6% 성장한다면서 전망치를 0.4에서 2.6까지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잘못 볼 거면은 꼭 잘못 본 건 아닙니다.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 다르게 본 건데 아마 저한테는 댓글 엄청 달렸을 거예요. 여튼 근데 작년에 이렇게 23년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와중에서도 24년은 별로 안 변했었거든요. 24년은 주로 1.4%였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 보시면은 24년 3월 데이터 기준으로 24년 GDP를 2.1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높아요. 왜냐면 IMF가 5월에 발표한 걸 보면은 IMF는 미국을 2.7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컨센이 2.4야. 2.4%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작년 실질이 2.5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세진 않겠지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올해가 작년보다 세버리면은 금리나 명분은 이제 완전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실업률이 낮고 그 다음에 물가가 뭐 낮은데 물가가 2%대라 하더라도 GDP가 작년보다 좋으면 어떻게 금리를 낮춥니까? 지금 경기가 더 좋은 건데. 그래서 이게 올해 6월 기준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보면은 결국은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7번 금리 인하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1.4% 시장 전망을 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장률이 급격히 내려왔으니까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결국 작년에 2.5, 올해는 현재 2.1, 근데 올해도 만약에 2.5 비슷하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여가지고,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은 왜 뒤로 미뤄지냐? 성장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이번에 엄청 중요한 지표로 발표될 것 같다.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올해 미국에 있었던 여러 현상 중에서 좀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 주식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시장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 포모적인 그런 랠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식시장이 미국이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들도 엔비디아 같은 종목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의 뭐 엄청나게 들고 있죠. 거의 한 10조 가까이 이제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미국인들 역시 미국 주식의 포모가 되게 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막 이렇게 인하를 하고 말고,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뭐 금리 인하해서 주식이 올랐냐? AI 때문에 올랐지.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주식은 강세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모 랠리가 조금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터뷰도 했는데, 그 MMF를 넣어도 미국에서는 현재 5% 수익을 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왜 주식을 하냐면은, 주식은 그냥 기대 수익률이 10%가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2배 주는데 왜 MMF를 하죠? MMF 따위를 해봐야 물론 무위험으로 5% 받으니까 좋지만, 주식은 그냥 10% 주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온통 주가가 오르기만 하니까 왜 주식을 안 하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포모 랠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분기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AI 붐이 불었고, 그 AI 붐이 주식시장 전체를 완전 끌어올려 버려가지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미국은 주식인 거 다 아시죠? 미국의 많은 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주식 베이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노후라든가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2년 내리 강세니까 뭐 개인들이 느끼는 상당한 그런 어떤 안도감들이 있고, 또 동시에 이렇게 높은 자산 가격 상승을 보면은 포모 랠리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MF로 5%를 주더라도 그거 안 합니다. 나는 그냥 주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식에서 2배 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 FOMC를 바라보는 이제 한국의 입장은, 한국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도 FOMC를 다 바라보면서 결국 연준 금리가 한국 금리에 영향을 주니까, 그 한국 금리는 결국 한국 부동산에 영향을 줘서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고 있는데요. 막상 미국인들은 금리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은, 올해만 하더라도 금리 상관없이 주가가 셌기 때문에 금리에 큰 쫄아있기보다는 오히려 포모 랠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인데, 한국은 현재 그 미국의 금리 인하를 너무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하는 그런 시각이 조금 많은 것 같다. 이게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안도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영상을 찍는 거는 월요일인데, 월요일만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주에 있을 여러 매크로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그 주식시장 흐름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진짜 자본주의 분석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말한 것처럼 성장률 꺾이고 물가가 완전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로에서는 결국은 이제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망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게 없다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가 그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 생각했던 것보다는 항상 덜 나올 수가 있고요. 결국은 높은 금리가 이제 길게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사람들이 베이스는 이제 소위 하반기부터 이제 9월 이후부터 그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얼마나 내려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